(6월 25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버냉키 쇼크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겹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1%, 1.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며 5거래일째 떨어졌습니다. 독일 기업 신뢰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버냉키 쇼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와 은행권의 자금 경색 우려가 제기돼 투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42%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24%, 1.71% 하락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은행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2분기 정기통화정책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 금융 운용 상황은 안정적이며 물가 역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회의 결과가 전날 뒤늦게 공개되면서 어제 중국 증시는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가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율 7.8%에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7.8%에서 7.4%로 내렸습니다. 모디스 역시 최근 10년 만에 최악의 신용경색이 중국 중소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가 겹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은행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인민은행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두 손 두 발 놓으면서 어제장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5%대로 급락했고 국내 증시도 막판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1800선을 11개월 만에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 가운데 중국의 쇼크가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하락했고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는데 1%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 1800선을 내준 국내 증시,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국 버냉키 쇼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발언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우지수가 조금 오르나 싶었지만 중국 우려가 겹치자 또다시 하락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르나 했던 증시 자체가 지금은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더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1선이죠. 121선까지 걸치어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균 이상의 성적을 좀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하락장으로 어느 정도가 좀 거듭나면서 기술주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좀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도 바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더 방어적인 측면을 역할을 좀 해준 그런 오늘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가장 크게 여파를 미쳤던 부분이 바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은행권에 대해서 불안감이 그대로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하향 조정을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닝적인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중국 증시를 과대평가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하락폭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 또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선방을 하면서 밑꼬리를 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좀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 2.8%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53%로 낮아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안에 내용적으로 좀 보신다면 일단 에너지주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좀 기초 소재주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컨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피바디 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5.8% 그리고 7.1%의 낙폭 자체를 확대시키면서 경기 순환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경기 순환주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려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원자재의 40%, 30%에서 40% 이상을 소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중국의 악순환 자체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그대로 표면적으로 노출이 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감내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증시 상승 시동을 걸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중국 등 제반 여건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겠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통신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계 매도에 LGU+가 1%나 급락했었고요. SK텔레콤도 5%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통신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11% 그리고 SK텔레콤은 5%의 어느 정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KT는 그래도 2%대의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왜 KT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입자 증가 추세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LTE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바로 LGU 플러스와 그리고 SK텔레콤의 큰 폭의 주가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입자 수 대비해서 LTE 가입자 수는 LGU 플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49%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났었고 그만큼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RPU라고 하죠. 가입자당 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교적 낮게 분포가 되어 있다 만큼 주가 자체도 크게 견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LGU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 좀 더 주가 추이가 올라가는 모습, 그만큼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컸었고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주파수 할당 부분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지금은 확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LTE 가입자의 어느 정도 큰 추세를 이뤘던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어느 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LTE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빠른 서비스 자체가 KT로 넘어가는 주파수 대역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제기되는 모습이 노출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다시 한 번 더 급반등을 이룰 수 있는 통신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할당 방안에 대한 확정 및 공고를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월 달에는 그 할당 신청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가 왜 8월 달까지 일정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사이사이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개 입찰 과정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 소모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LGU 플러스의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성장 모멘텀 자체가 이런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식시키는 결과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파수 대역폭을 한번 같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총 어느 정도가 할당되어 있는 대역폭 자체 합이 320MHz입니다. 그 중에서 SK텔레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140MHz로 가장 많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들 SK텔레콤이 가장 잘 터진다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실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그만큼 주파수 할당 대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신 감도가 잘 터진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LGU 플러스는 60MHz를 할당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120MHz를 할당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LTE 모드에 나가면서 지금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파수 대역대 1.8GHz 근처에 주파수 대역대 가장 핫 토픽인데 그 대역대를 잡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부분 자체가 LGU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SK텔레콤에 넘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핫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어제 조금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신주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무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타이어는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준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사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10%에서 20% 내외로 우리가 매수권에 임해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키포인트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그만큼 매수가를 좀 잡아보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3,300원 부근에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53,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49,500원 부근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지 소개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원전 관련주를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 저전력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기 저장 장치 쪽, 또 스마트 그리드 쪽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삼화전기라든지 또 로켓전기라든지 또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제 시장이 한 번 더 추가로 빠지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어제 약세를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한가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단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초반 조정에서 반등 강도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이 깊었고 오늘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쪽밖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그쪽의 종목군을 따라가다가 물려버린 케이스가 많이 생겼을 텐데, 뭐 물렸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와서 이제 언젠가는 꺾어질 것이니까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락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반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반등 강도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전 고점을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라면은 앞으로의 주가 진행도 좀 더 강세를 더 띌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결국 꺾어지는 형태로 간다라면은 실제로 지금 선두권을 달리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자체가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시는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금호전기인데요. 어제장에서 LED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호전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금호전기도 처음에 소개를 드렸을 때는 바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만들면서 신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순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예외는 아니라서 결국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렇습니다. 주식이 상당히 좀 약세가 강하고 흐름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는 이 종목만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초과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추격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반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전 강도를 봐서 그때 가서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반등 강도를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또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면서 좀 참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호전기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현재로서는 약세 전환 국면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추격 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차라리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을 좀 노리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어제 1800포인트를 깨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무너뜨린 상태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삼는다면은 가장 적절한 주식이 역시 코덱스 레버러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도 최초 12,500원에서 지금 10,0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으로서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자체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미국 시장도 또 약세를 탔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이 아침에 좀 나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왕창 사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조금씩 조정을 줄 때마다 나누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9,700원 정도 선까지 추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11,5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이 가격은 대략적으로 1900선에서 1940선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지수가 내리막을 타고 반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형태가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강한 하락을 했을 때는 한 번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쌍바닥을 잡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매수를 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반전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복잡하게 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11,500원 선까지 지켜보는 대응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손절가는 9,4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돔 신창환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장 막판에 더 낙폭이 더 밀려서 1,800이 깨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130만 원 장중에 이탈한 이후에 그래도 바닥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토픽 뉴스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정원 이제 사건이고 두 번째 NLL 문제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국정원과 NLL을 떠들어야 될지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를 들춰가지고 하는 것을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백척간두인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정원 뭐 죄가 있으면 형을 받아야 되고요. 또 NLL 과거를 들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명하다. 특히 망자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밥 먹다가도 여의도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계속 제가 텔레비만 보다가 제일 보기 싫은 X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침밥 먹는 국회의원들 밥 숟가락 놓고 밥 먹을 자격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도운다고 했는데 중산층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최고 큰 폭에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책은 내놓지 않고 국정원과 NLL 그 지나간 것과 싸우는 정근대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단단한 돌석자의 머리도 석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 불꽃 흐르는 검은 불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봐서는 뭐 보이지 않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이 주봉인데요. 자, 주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주봉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 그 사이 꼭지 2231에서 1644를 꺼보면 일단 1840포인트 이하는 언더슈팅이라는 게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꺼보면요. 바닥에서 한번 꺼봤을 때, 자, 바닥에서 지금 자리에 1644에서 고점을 한번 꺼봤을 때 주가 자체가 최고 많이 빠져봐야 1780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자리가 거의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물론 1600포인트의 저점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저점은 제가 볼 때는 리먼 사태 때나 그리고 IMF 때 그런 데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경제의 건전성 구조를 봤을 때 지금은 부분은
분명히 낙폭과대하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빨리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100명 줄인다고 하면 아마 누구든지 그분을 찍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유권자 중에 가장 불이익을 받고 가장 대우를 못 받는 부분이 우리 증권 투자가들이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왜 우리 증권인들을 홀대하는지, 가장 큰 유권자인데 홀대하는지 다음 선거 때는 우리가 분명히 판결하겠다. 장이 지금 2000포인트에서 1800을 깨고 있는 이 마당에 국정원이 뭐 중요하고 NLL이 뭐 중요합니까? 진정 중산층을 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우리가 글로벌 증시처럼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빠지면 말도 안 합니다. 신고가 증시가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약세를 면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진정한 국민을 말하는 입술에 충문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은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화요일인데요. 목요일 전후는 큰 변곡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19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물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틀 만에 100포인트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불가항력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빨 깎 깨물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1800포인트 이 지수는 굉장히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1800포인트에서 1600까지 빠져간다 해봐야 12%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해야 되고 지금 주식 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300명하고 또 301명이죠. 301명하고 똑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왔는데 프로그램 어제 매도 오늘부터 그 매도는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선물 동량을 뚫어지르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이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이상 매수한다면은 제가 볼 땐 주가 자체는 안정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아침에 주가가 밀릴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 빠진 것만큼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증시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큰 폭의 굉장히 큰 타격이 컸죠. 중국 증시인데. 근데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중국 증시도 전저점에 계속 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50까지 분명히 찍는다. 1450하면 장전. 일단 어제 1450에 바닥을 모인데 이 매물대로 봐서는 다우존스 지수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하더라도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큰 폭으로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당쟁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 굉장히 증권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능지 추첨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왜? 2000포인트인데 2200 간다고 떠들었던 X를 전부 능지 추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요 1900 사거나 1800 사거나 1700 사거나 여러분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만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빨 깎기 물고 한번 견뎌보시는 거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코스닥 여러분 500 깬다고 했는데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480은 추가적으로 깰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청송촌 넘은 코스닥하고 원수 졌나 이렇게 하는데 저 원수 졌습니다. 원수 졌으니까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지금도 계속 줄이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여러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식이 기다렸을 때 2000포인트 다시 왔을 때 내 주식이 다시 본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우리가 우량주 사가지고 기다리면 먹는다는 건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제일 적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제일 적게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여러분 16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결론은 많이 적게 빠진 주식이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럴 때일수록 잡주도 많이 빠지고 우량주도 많이 빠졌을 때 우량주를 교체 매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주식 안 섞습니다. 우량주 안 섞으니까 소금 안 쳐도 되고 방부제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거는 여러분 외국인 좋아라고 하는 짓이고 외국인이 공매도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돈을 절대 챙겨줄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국회에서는 공매도를 일부 제한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국정원이 뭐 중요하고 NLL이 뭐 중요합니까? 밥숟가락 놓고 국회 빨리 뛰어가서 여러분 공매도 제한적인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식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저점도 거의 다 와간다고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국내 증시도 추가 낙폭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텨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생산시설, 생산기술, 연구개발 속대에 있어서 국내 항생치료제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수준인 5만 리터의 동물세포 배양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진행 및 생산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문제로 말도 많았고 셀트리온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2대 주주인 싱가포르 국부청인 테마섹이 셀트리온 지원을 1,500원어치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기존 경영 모델과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테마섹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셀트리온 기존 바이오 시밀러 및 항체 신약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04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바닥을 안정적으로 그리면서 투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수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하고요. 양호합니다. 그 보유 기간 2주는 안 드리고요. 요즘 시장이니까 단타 및 단기 승부로 하십시오. 약 3일에서 5일 정도로 해서 단타 및 단기 승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5,500원에서 37,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3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관망만 하셔도 되고요. 정하실 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내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어제장에서도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보험주들이 그나마 상대적인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21일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화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화재에 대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틀 전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어제 그 장마감에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웬만한 종목이 3%, 5%, 7% 다 밀렸어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종목만 밀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98% 종목이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의 웬만한 종목들이 한 3%, 5%, 7% 다 하락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마인드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삼성화재는 이틀 전 추천했는데 어제 하루 빠졌다가 이틀 전 빠졌다 어제 그래도 플러스가 났어요. 한 2% 정도. 그래서 이런 장에서 양봉을 보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AS 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외국계 신용평가사로부터 10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의 신용등급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5,000%입니다. 초우량 기업입니다. 어제 플러스 난 종목인데요. 잘 관찰하시고 한 500만 원 내에서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25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LIG투자증권은 현대차를 꼽습니다. 해외 공장 추가 증설을 통한 시장 점유율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약세가 자동차의 수익성 개선 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CJ E&M을 추천했습니다. 하반기 이후 광고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리스크로 작용됐었던 게임 부문도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설국열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제시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는 한화케미칼을 꼽았습니다. 한화케미칼 원료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 그리고 태양광 부문의 적자폭 축소로 2분기 영업이익은 34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은 SK텔레콤을 꼽는데요. 주파수 배정 이슈에 대한 해석차로 통신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주파수 배정 방안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LTE에서 한 발 더 나아간 LTE-A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통신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인데요. 롯데하이마트를 꼽았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2013년 이익 성장률은 유통주 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롯데마트 내 가전 전문샵인 디지털파크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가시화가 기대되는 등 하반기 롯데와의 시너지가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투자증권 연결해서요. 오늘장 자세한 전망과 전략 들어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었던 현대차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LIG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투자분들 아시피 외국인 투자들의 시장 매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1800%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증시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이 좀 안정세를 보인다면은 좋겠지만은 미국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또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5%의 하락을 보여주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결국에는 급락 이후에 좀 1800선까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락 이후에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역시 반전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현 시점에서 뭔가의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장을 좀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수급 주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파생 쪽에서 매수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식을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긴 흐름에서 이 장이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최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역시 어렵고요. 또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다 함께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결국 투자분들이 단기 매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분들 중에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조금만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가장 좀 어려운 것이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투매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자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투자분들이 해치 차원에서라도 인버스를 함께 공략해주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는 그런 위치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급락 이후에 반등은 줄 수 있지만 반전의 모습은 좀 어려운 그런 장세라는 것을 머릿속에 잊지 않고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증시 흐름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반전은 아직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 살펴보니까 현대차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략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로 무너지게 되면 대형주 개별주 할 거 없이 다들 매물에 막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전에 엔화가 강세 패턴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환율의 약세가 다른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대차한테는 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20만 원권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권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 선전을 해주고 또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해외 공장 증설도 있지만 결국 대형주들은 지수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매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대형주를 가지고 단기 매매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분들이 매매하는 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이 돌아설 때까지는 결국 대형주든 개별주든 투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짧은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아직 긴 매매에서는 어렵고요. 또 단타도 목표 수익률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또 당일 매매 수준에서 끝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 시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하락 시 매수했다가 반등을 줄 때 정리하는 그런 단기 매매에서 꼭 접근하시고 아직 전체적인 시장의 기운이 여전히 매물 부담이고 물론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많이 빠진 거는 투자분들도 아시고 주식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빠졌어도 시장은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관성이 붙어있는 시점에서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보다는 결국에는 추세가 최소한 5일선을 돌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월요일장 큰 폭의 하락을 뒤로하고 맞는 화요일장 출발을 2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글로벌 증시도 낙폭이 꽤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800 더 아래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예상 지수는 1,77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 지수는 500포인트 아래입니다. 493포인트 가리키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일정 체크해 보면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 들어보면서요. 오늘장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긴급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 회의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가 미치는 영향과 또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어나니머스에서 북한의 전산망 대대적인 공격 예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안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오바마는 오늘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검찰 소환으로 인한 또 CJ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13 국제 LED 엑스포와 또 OLED 이제 엑스포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 오늘 IT 쪽과 LED 섹터 쪽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오늘 또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경제지표로는 6월달 소비자 동향조사지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5월달 내구재 주문, 그리고 5월 신규 주택 매매지수가 발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본에서는 5월달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주식승천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1770포인트까지는 밴드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드렸는데요. 일단 1차 바람막이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갭 상황 자체가 뭐 갭이 뭐 뜨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1770포인트 중심으로 시장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77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800포인트 전후로 18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또 낙관론자와 18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비관론자가 팽팽하게 맞닿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투매 흐름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축소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또 물론 이 부분들은 또 다음 주까지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2800포인트 전후 구간대에서 큰 그림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한 변곡 구간은 오늘이 아닌 또 내일이 좀 변곡 구간으로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압력,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보다는 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투매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들이 지수는 저점에 떨어지는 물량들은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관들은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작년 이번 6월 선물 옵션 만기 때에서 9월모로 롤오버된 선물 매도 물량이 약 한 3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미결제가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미결제가 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래소가 지금 콘텐고, 지금 선물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콘테권 상황을 백워데이션으로 만들면서 현물 저평가 구간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왜곡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로 좀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매도 폭이 멈추기 위해서는 백오데이션으로 바뀌어야만 오히려 시장은 저평가 상태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여전히 PBR 1배 미만에 대한 수준, 즉 지금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PBR 1배 미만의 수준을 머물렀을 때는 뭐 북한발 핵 리스크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에 대한 요인이 있었을 때만 이런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밀렸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 자리가 계속 발생이 되겠다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1800포인트에 대한 이 구간대를 다시 견고하게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70포인트 중심으로 시장이 1차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시황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